총무실 문틈에 꽂힌 흰 봉투에는 만원권이 40장 들어있었고 겉면에는 연필로 눌러 쓴 34라는 방번호뿐이었다. 34호는 복도 맨 끝 방이다. 배치도에는 창고라고 적혀 있고 내 열쇠 꾸러미에 그 방 열쇠는 없다. 날이 밝은 뒤 돌려본 현관 출입 기록은 새벽 내내 비어 있었다. 잠긴 문을 지나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. 총무일을 시작하고 처음 맞은 초하루. 그것이 이 고시원이 내게 건넨 진짜 첫인사였다. 32의 시험을 접고 갈 곳이 마땅치 않던 내게 방세를 빼주는 고시원 총무 자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. 서울 변두리 4층짜리 낡은 건물, 그 3층과 4층을 쓰는 고시원에는 방이 40개 가까이 있다. 하는 일은 단순하다. 공용 주방을 치우고 세탁실 동전을 바꿔주고 밤에는 총무실 간이 침대에서 자며 새벽 문의를 받는다. 복도에는 밥 짓는 냄새와 세제 냄새가 시간대를 바꿔가며 고이고 방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닫혀 있다. 건물주는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이른 줄의 노인인데 일을 넘겨줄 때도 당부는 몇 마디가 전부였다. 그 몇 마디의 절반이 34호 몫이었다. 봉투가 오면 뜯지 말고 두 번째 서랍에 넣을 것. 영수증은 만들지 말 것. 그리고 방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끝방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말 것. 누가 내는 돈이냐고 묻자 노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오래 산 사람이라고만 했다. 그때는 그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. 오래 산 세입자가 어디서 창고 값이라도 치르나 보다 하고 넘겼다. 월세라기엔 이상하고 헛돈이라기엔 꼬박꼬박한 돈이었지만 방세 얻어 사는 처지에 남의 셈까지 따질 일은 아니었다. 고시원의 밤은 생각보다 소리가 많다. 코 고는 소리, 변기물 내리는 소리, 창틀이 바람에 우는 소리. 그 소리들에 귀가 익어갈 무렵 소리가 없는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. 새벽 2시 14분이면 복도 끝에서 센서등이 켜진다. 불은 끝방 쪽에서 하나씩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다가 34호 앞에서 멈추고 한꺼번에 꺼진다. 발소리는 없다. 복도 카메라 화면은 꼭 그 1분 동안만 눈발이 날리는 것처럼 부옇게 흐려진다. 처음에는 전기 문제라고 여겼다. 오래된 건물에는 오래된 배선이 있기 마련이니까. 계량기함을 열어본 날 그 생각을 접었다. 창고라던 34호의 계량기가 돌고 있었다.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작은 냉장고 한 대가 도는 만큼씩. 1년 내내 비어 있다는 방이 1년 내내 무언가를 켜두고 있는 셈이었다. 그 뒤로 나는 새벽 2시 14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유리문 너머 복도 끝을 건너다보는 버릇이 생겼다. 초하루마다 봉투는 어김없이 들어왔다. 액수는 늘 같고 필체도 늘 같았다. 종이 뒷면이 볼록하게 만져지도록 힘주어 눌러 쓴 연필 글씨. 시키는 대로 두 번째 서랍에 넣기만 하다가 석 달째 되던 초하루에 서랍 안쪽을 끝까지 들여다봤다. 뜯지 않은 봉투가 서랍 바닥까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. 아래로 내려갈수록 종이빛이 누렇게 발해갔다. 맨 아래 봉투의 34는 연필이 아니라 만연필 글씨였고 봉투도 요즘은 나오지 않는 세로로 긴 모양이었다. 노인은 이 돈을 한 번도 가져가지 않은 것이다. 몇십 년치 월세가 뜯기지도 쓰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잠겨 있었다. 다음에 들렀을 때 넌지시 말을 붙였다.
서랍이 거의 다 찼다고. 노인은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. 차면 그 아래 칸을 쓰면 돼요. 아직 2칸 남았잖아요. 지난 봄 입시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. 남자는 반갑도 크기도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물었다. 복도 끝에 조용한 방이 있느냐고.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. 단어와 단어 사이가 반박자씩 늦게 도착하는 말투였다. 끝방은 창고라 안 되고 주방에서 가장 먼 21호가 조용하다고 안내했다. 남자는 다음날 저녁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.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고 했고 실제로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다. 복도에서 마주친 것은 입주하던 날 한 번뿐이었는데 목례하던 그의 눈은 나를 조금 비켜간 곳을 보고 있었다. 입주하고 이래쯤 지난 새벽이었다. 2시 14분. 여느 때처럼 복도 끝 센서등이 켜졌는데 그날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. 충무실 유리문 너머 복도 끝에 21호 남자가 서 있었다. 남자는 34호 문에 이마가 닿을 듯 바짝 붙어 서서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. 맨발이었다. 두 팔은 바지 재봉선을 따라 곧게 늘어뜨린 차렷 자세였다. 40분이 지나도록 남자는 자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. 숨을 쉬는 사람의 등이 아니었다. 나가 봐야 한다는 생각만 거듭하면서 나는 유리문 안쪽에서 그 등을 지켜보고 있었다. 3시가 조금 넘자 남자는 문에서 떨어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 쪽으로 걸어갔다. 돌아가는 그 긴 복도에서 센서등은 단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. 그날 밤 나는 총무실 유리문을 잠그고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. 아침에 21호 문을 두드렸다. 대답이 없었다. 밤이라는 사람이니 자겠거니 하고 하루를 넘겼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문 안쪽은 조용했다. 사흘째 되던 날 노인에게 연락을 넣고 여벌 열쇠로 문을 열었다. 방은 사람이 방금까지 있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. 이불은 각을 잡아 개켜 있고 가방도 그 자리에 있었다. 다만 남자만 없었다. 외투 주머니에 지갑도 문 앞에 벗어둔 구두도 주인 없이 그대로였다. 전화를 걸 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. 입실 서류에 적힌 주소는 몇 해 전에 헐린 건물이었다.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건물 안팎을 다 돌았지만 맨발로 현관을 나서는 모습은 어느 카메라에도 없었다. 자초지종을 전하는 내 전화에 수학이 넘어 놓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. 놀란 사람의 침묵이 아니었다. 노인은 그 방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짐은 자기가 치울 테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다. 그달 초하루 새벽 총무실 문틈에는 봉투가 2장 꽂혀 있었다. 하나에는 34, 다른 하나에는 21. 같은 연필로 눌러 쓴 같은 글씨였다. 21호 봉투에는 지폐 사이에 낯익은 입실 서류가 반으로 접혀 있었다. 서명란 이름 위로 연필줄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었다. 며칠 뒤 노인이 새 배치도를 가져와 벽에 붙였다. 21호 자리에는 창고라는 2글자가 앉아 있었다.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노인도 아무 말 보태지 않았다. 계량기암에서는 이제 바늘 2개가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. 새벽 2시 14분이면 센서 등은 여전히 복도 끝에서
이쪽으로 켜져 온다. 다만 요즘은 34호 앞에서 한 번, 21호 앞에서 한 번, 2번 멈춘다. 그 시간이면 나는 총무실 불을 끄고 유리문에 등을 돌리고 앉는다. 등 뒤에서 불빛이 밝아졌다. 가라앉는 기척을 나는 등으로만 듣는다. 입실문이 전화가 오면 방값보다 먼저 묻는다. 밤에는 주무시는 편인가요? 반갑도 크기도 묻지 않는 낮고 느린 목소리에는 빈 방이 없다고 말하고 조용히 끊는다. 배치도의 창고가 더 늘기 전에 내가 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.